꿀벌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자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 8,000송이의 꽃을 찾아 온종일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덕분에 고양이도 살고 꽃도 피는데요. 건강한 꿀벌을 위해 대청호 옆 리틀 포레스트를 가꾼 젊은 양봉가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꿀벌과 한 식구로 살아가는 최고야 대표의 하루는 이른 아침 앞마당 벌통을 살펴보는 일로 시작합니다. 따로 떨어진 양봉장에서 남편이 돌보는 벌들과 달리 이곳 꿀벌은 체험용. 비교적 성격이 온순한데요. 신랑이 늘 말하거든요. 이거 벌은 주인 닮아간다고 저한테 그러기도 하고, 또 살살 다루면 벌이 좀 순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쾅쾅 다루지 말라고. 네. 그래서 진짜 저희 벌들은 좀 착하고 순해요. 네, 자. 사실 벌들이 최 대표 앞에서 처음부터 고분고분했던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친해졌죠. 옛날에는 진짜 울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귀여워요, 얘네가 너무. 이 정도면 뭐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시골살이를 하기 전 벌레라면 질색했다는 최 대표. 이거는 화분 떡이라고 얘네 먹이에요. 이제 사실은 꽃 많이 펴가지고 화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괜찮은, 안 줘도 되는데 요 먹은 것까지만, 요 먹이까지만 먹으면 이제 먹이 안 줄 거예요. 이게 꽃가루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거, 얘네 그런 것도 있어요. 벌 알레르기까지 있던 최 대표가 벌통을 떡 주무르듯 하게 된 건 전적으로 남편 때문입니다. 좀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귀농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진짜 내키지는 않았는데, 신랑이 너무 확고했고 또 신랑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있었고, 또 저를 설득하기 위해 정말 막 PPT도 막 준비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1년을 울다가 신랑이 너무 확고해서 그러면 신랑만 먼저 귀농을 해라라고 해서 먼저 보냈어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둘이 같이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신랑을 먼저 보내고 저 혼자 돈을 벌었는데, 신랑이 1년 만에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뭔가 화가 나거나 절망적이었다기보다는 신랑 옆에 내가 이제 서포트하지 못해서 더 저렇게 쫄딱 망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함께 이제 귀농을 하게 됐죠. 불안감은 있었죠. 불안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너무 좀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신랑은 거의 40이었고 저는 30 초반이긴 했는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둘이 열심히 하면, 모르겠어요. 둘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자라는 의욕이 넘쳤지, 모르겠어요. 그 불안함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가까이 사는 손이 신우가 와서 앞마당 텃밭에 김을 매기로 했는데요. 남들한테는 베란다 크기밖에 안 돼. 그러게나 말입니다. 웬 풀이 이리 많은지. 오, 지렁이 엄청 많이 나와. 저기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아, 얘가 새뚜기가 초록색이 지면 그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갈색으로 변하는 건 개를 뱀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 많은 풀 중에 이름 없고 쓰임 없는 것 하나 없다는 게 신기한데요. 나 이거 쓸 건데, 여기. 어디다 쓸 거예요? 형님 이거 있잖아요. 얘 흰색이잖아요. 이채로 말리면 이거 씨방이 안 날아가고 그대로 말려요. 아 그래? 네. 그럼 그냥 얘는 모아볼까? 요런 거요. 그냥 아니, 이렇게 흰색만 있는 거, 나중에. 아, 그거 나중에 저 주세요. 노란색이 지고 흰색 있는 애. 걔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다가요. 여기는 체험용이라서 방울토마토, 바질, 루꼴라,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 딱 그것만 심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하고 이제 위에 여기 내리막길 다니기도 어렵고 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높임 텃밭 한 90cm로 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이만큼만 해서 따고 수확하는 거 이제 만들 거예요, 위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가녀린 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산나물 막 채취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시는데 이 농업은 체력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그렇게 이 가진 거 없어도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랑 저랑 누구 하나가 이렇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같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1cm 남짓 작은 몸뚱이로 먹이를 모으고 집을 짓고 유충을 키우며 쉴 새 없이 움직여대는 일벌처럼 악으로 깡으로 버틴 귀농 초창기.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도 이제 회사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를 했고 저도 10년 차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뭘 배우러 가려고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귀농하고 나서는 정말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봉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꿀을 팔려면 꿀을 어떻게 파는지 뭐 판매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브랜딩 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사람 써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뭐 힘듦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벌이 너무 힘드니 딸기를 한번 해봐라. 블루베리를 해봐라.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았던 게 꿀벌을 키우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꿀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이다. 이 철학을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남편이 일하는 양봉장에선 진짜 꿀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벌들은 같은 꿀벌인데도 앞마당 꿀벌과 성격이 천지차입니다. 체험용 꿀벌이 일종의 살가운 반려곤충이라면 여기 벌들은 생존 본능 장착한 무자비한 살인병기. 그런데도 8년차 양봉가 남편은 장갑도 끼지 않고 덥석 벌통을 들어올립니다. 여왕 여기 있네. 되게 크네. 아, 이렇게 해야 여왕을 좀 볼만한데. 여기 여왕이 좀 크지. 화분 많은 거 봐, 화분. 근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크면 알도 잘 낳고 하지만 이렇게 몸이 크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산란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몸이 크고 좋아도 알을 잘 못 낳는 여왕도 있어. 하면 벌이 잘 안 들어가냐? 응?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위에 진짜 벌 엄청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혈을 너무 세게 하면 벌들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아니야. 나오는 거야. 했다가 진짜 되게 금방 다시 튀어나와.
너무 세게 해도 그래. 이거를 응. 원래 훈련은 위에만 살짝 하는 거야. 살짝 위에만 이렇게 해주고 그냥 봐야지. 이거를 막 이렇게 누르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 튀어나와. 벌 다 나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벌이 더 사나워지는 거야. 저는 벌을 잘 몰라요. 아니야. 알긴 아는데.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 현장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치. 배워요. 나 근데 그래도 조금 많이 실력 늘지 않았어? 늘었는데 잘하지 이젠 조금. 글쎄. 남기고 복선을 남기고. 체험 교육을 전담하는 최 대표. 그렇지 않고선 남편이 맘 놓고 양봉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너무 따뜻했어 날이. 거의 1월 초까지도 따뜻했어. 우리 그때 맞아. 여행 갔다가 한 달 만에 왔는데 한국이 너무 따뜻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뜻하니까 벌들이 원래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겨울에도 계속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원래 월동 들어가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따뜻하니까 자꾸 나와가지고 에너지가 소모가 빨리 되니까 올 봄에 벌들이 빨리 죽는 거지. 충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벌 올해 좀 많이 안 좋지. 원래는 여기가 지금 벌통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올해 좀 벌들이 많이 죽어서 좀 썰렁하게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중간중간 이빨 빠지듯이 벌이 지금 썰렁해져가지고 없어서 올해 또 잘 키워서 늘려야지. 해마다 하는 소리지만 해마다 7년째 항상 신랑이 올해는 진짜 벌 잘 키울 수 있어 이랬는데 또 다시 봄 되잖아요. 날씨 때문에 월동을 또 못 났어. 또 5월 되면 올해는 진짜 잘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작년 가을만 해도 벌 엄청 좋아가지고. 근데 10년 안에는 빛을 볼 것 같아. 10년 안에? 앞으로 10년? 아니 우리 귀농한 지 10년. 귀농한 지 10년. 이제 2년 남았잖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가 기후변화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처음에 신랑이 저한테 그 PPT 만들었을 때 이제 했을 때는 처음에 귀농하신 분이 1년에 7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어요. 정말 뿔만 잘 뜨면. 근데 저희 귀농 첫 해에 냉해 피해라고 4월 이제 꽃이 폈는데 막 아카시아 꽃이 다 얼었어요. 막 그래서 피해받고 그 다음에는 눈이 왔을걸요 아마 꽃이 폈는데 그러기도 하고 뭐 겨울이 너무 따뜻하니까 벌이 막 나가서 얼어 죽고. 네, 진짜 이 기후변화가 정말 갈수록 심각해져가지고 저희 귀농한 매해마다 뉴스에 나왔던 게 30년 만에 최악의 흉년, 50년 만에 흉년, 뭐 100 몇 년 만에 흉년 막 해서. 5, 6월 병아리 하룻볕에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은 후계농도 아닌 창업농, 그것도 도시에서 온 신출내기 젊은 양봉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 거기에 꿀벌의 예민함은 버겁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벌이 없으니까 저희가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버님 아시는 분한테 벌을 좀 사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눈이 좀 침침하셨는지 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를 저희가 사온 거죠. 근데 저희도 완전 초보니까 처음에 세력이 너무 좋은 줄 알고 그 벌집을 한 장씩 다른 거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벌집에 찐득이가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 찐득이 있는 벌들을 우리 건강했던 벌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찐득이가 다 퍼져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거의 막 찐득이 피해를 입으면 벌이 긴다거나 날개마리 벌이 태어나거나 아무튼 많은 병이 생기는데 저희가 찐득이 피해를 그때 진짜 많이 겪고 나서 느낀 게 또 저희가 또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왜냐면 저희가 막 500군, 1000군 막 이랬을 때 찐득이 피해 입었으면 회복이 안 됐을 텐데 시작하는 단계니까 피해를 입어도 좀 덜 피해 입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진짜 된통 고생을 해서 우리는 진짜 이 정도까지 피해는 안 입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이제 8년 차 이제 꿀벌 키우고 있는데 사실 첫 해에 양봉 교육 받으면서 지식적인 거는 다 터득을 했거든요. 워낙 그때만 해도 또뭐 유튜브도 있었고 인터넷 찾아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식적인 거는 다 이제 터득을 했으나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초반에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이제 그 진드기가 이제 기생을 하는데 진드기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 잘 못해서 벌이 뭐 한 해 다 죽기도 하고 벌을 이제 옮기면서 야간에 벌통을 떨어뜨려 가지고 벌이 다 나와가지고 막 벌 쏘여가지고 도망가면서 벌도 한번 이렇게 쏟아보기도 했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꿀벌이 알아서 꿀을 만들고 양봉가는 그저 꿀을 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꿀 빠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랑이 처음에 목표했던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채밀량이 정말 목표했던 거에 정말 근접하지도 못했고 그게 이제 한 2, 3년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쨌든 농촌에 정착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신랑의 교육을 굉장히 오래 담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신랑의 그 교육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하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그런 교육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꿀이 정말 잘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꿀벌이 안 되면서 조금 다른 데 시선을 두기도 하고 왜 꿀벌이 안 될까? 그런 것들을 왜 그래서 꿀벌이 안 되는데 이 기후변화와 접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체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피자 만들기나 이런 베이킹 체험을 할 때는 꿀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꿀벌의 수분 작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꿀벌이 수분 작업이 우리가 먹는 작물의 7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꿀벌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꿀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꿀벌 생태 교육할 때는 뭐 꿀벌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벌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교육적인 이야기도 좀 담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한테는 교육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인 이야기. 보통 사람들이 꿀벌 그러면 이제 여왕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단 여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벌통 안에서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는 꿀벌들이거든요. 꿀벌들이 예를 들어 여왕벌이 알을 잘 못 낳아. 그럼 우리 여왕벌 좀 산란력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여왕벌로 교체해야 되겠네 라고 결정하는 것도 일벌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안에서 이런 뭐 육아 활동 이런 거 애벌레를 키우고 그다음에 뭐 안에 청소하고 꿀을 가져오는 거 뭐 꽃가루를 가져오는 활동들을 하고 근데 이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는 집을 지키는 일을 한다 약간 이렇게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꿀벌이 굉장히 똑똑한 곤충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꿀벌이 굉장히 뭐 작잖아요. 작은 존재인데 사실은 저희한테 주는 그런 일들은 더 많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우리한테 많은 걸 주는 거죠. 일단 꿀 나오죠. 그 다음에 로얄 젤리도 어쨌든 그건 본인의 이제 의지에 따라 이제 하는 거지만 로얄 젤리 나오죠. 그 다음에 꽃가루, 화분이라고 하는 꽃가루, 비폴렌 나오죠. 우리가 너무 꿀벌들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말고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좀 일반 시골에 귀농하신 분들도 귀촌하신 분들도 이런 취미로 좀 양봉을 하시는 거를 좀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양봉장에서 돌아온 최 대표는 오는 6월 펼쳐질 우리밀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말린 식물 장신구를 구상 중인데요. 여기 뭐 나가면은 다 재료고 일단은 얘가 또 어떻게 말릴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한번 채취해보고 한번 써보고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자연물들이거든요. 솔방울이랑 호비랑 얘는 배롱나무랑 예, 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예. 특히 이 배롱나무가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꽃인데 얘가 지고 나면 이렇게 씨방이 있는데 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너무 좋고 특히 양귀비꽃 같은 경우에도 씨방 너무 예쁘고. 밀 축제라면 벌꿀 넣은 음식을 내놔도 될 것을 굳이 꽃장 신구를 선보이려는 이유. 꿀벌이 가진 힘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가 여기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꿀벌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꿀벌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식물을 좀 심어야겠다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꿀벌한테 딱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꽃가루가 나오고 꿀이 나오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얘네가 너무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거 심고 가꾸면서도 좀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 막 찾아보고 그런 것들. 네. 꿀벌이 없으면 식물이 씨앗을 못 맺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생태계가 걸린 심각한 일. 꿀벌이 우리 미래를 경고하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귀농을 할 때 좀 준비를 하잖아요. 아버님이 이쪽에 계셔서 그냥 무작정 귀농한 건 아니었고 이제 아버님이 이쪽에 터를 잡으셨던 이유도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하기 전에도 아버님 댁에 놀러 오면 이 반딧불이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긴 너무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꿀벌을 키우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축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건강한 꿀벌을 키우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고르고 골랐지만 안타깝게도 꿀벌이 살아갈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지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저희 여기 이 공간만 해도 원래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걔를 다 벌목을 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노후화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일부러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을 때 밀원식물을 좀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옛날에는 진짜 꿀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산에 밀원식물이 가득했는데 벌목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간 때문이라면 내가 조금씩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꿀벌은 정말 환경에 있어서 생태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곤충을 또 내가 키우고 있고 이 곤충을 키우려면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노력할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조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제가 원래는 막 쇼핑하는 것도 원래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옷을 매해 사는 게 굉장히 환경 오염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건을 쉽게 사고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오염이더라고요. 저는 과소비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잘 안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몰라요. 도시분들은 특히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 재밌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그때부터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건을 또 판매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 디자인할 때 이 종이 같은 것도 FSC 인증받은 종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꿀 담아서 파는 병도 가급적이면 재사용할 수 있는 거 그냥 꿀만 먹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병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병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병을 쓰기도 하고 또 저희 제품 중에서 이렇게 비닐 대신에 밀람 랩이라고 또 친환경 제품이 있어요. 비닐 대신에 밀람 랩을 사용해서 포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뭐 브랜드 가치 이런 팜플렛에도 저희가 왜 꿀벌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중요성을 좀 알리려고 노력도 하고
요즘에는 좀 또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한번 이런 환경 쪽으로 같이 주제를 잡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요. 내가 체험할 걸 만들어봤는데 이거 그냥 이것만 했는데 좀 나는 좀 밋밋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너무 빳빳해서 너무 어려워 사실. 아 그래? 너무 빳빳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약간 센터피스 같이 약간 이거를 했는데 괜찮은데? 약간 부케처럼. 너무 예쁜데? 부캐네. 이거 약간 이것도 해봤고. 이제 이거 완전 우리 완전 미화하는 걔잖아요. 걔 쇠뜨기인가? 엄청 많잖아. 근데 얘가 말라도 초록색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얘는 실리콘으로 붙이면 되고 리스트는 좀 더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초록색 들어가는 게 더 예쁘지 않아요? 응, 훨씬 예쁜데 너무 예쁜데.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 좀 낫죠. 근데 진짜 이 쇠뜨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진짜, 난리거든요. 근데 나 얘 얼마나 잘 마르나 봤더니 생각보다 잘 말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전국에 쇠뜨기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가치가 생기잖아. 그 부가가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 포함된 체험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용도는 뭐라고? 이거 용도야? 얘 용도가 뭔데요? 얘 전시잖아. 그러니까 많이 문에 걸어놓거나 현관에 뭐 이렇게. 이 리스의 뜻 몰라요? 리스 만드는 이거 거. 행운과 평화와 그거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걸어놓는 거지 방에. 홉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배롱나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배롱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잘했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했네.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고. 나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주말을 앞두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픈 날. 체험객들이 몰려들기 전날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할 게 많은데요. 저희 꿀벌 체험 끝나고 나서 피자 체험 신청하신 분들 늘 피자 반죽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피자 반죽에 쓰는 쌀가루가 다 청원생명쌀 유기농 쌀가루 쓰거든요. 그래서 맛도 더 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인지라 뭐든 꼼꼼하게 신경 쓰고 여러 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최고야 대표 꿀벌 체험의 인기 비결. 덕분에 봄, 가을 체험철이면 신우 딸내미까지 나서 일손을 돕는데요. 최 대표 두 딸은 체험복 정리에 아주 도 같았습니다. 한나야, 우리 알바비 올랐다? 10분에 1,000원? 장난 아니지? 할만해. 옛날에는 1시간에 막 1,500원. 한나야, 진짜 알바 할만하지? 그 대신 최선을 다해라. 진짜 많이 도와줘요. 예, 제가 애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제가 작년에 아이를 한 3명만 더 낳고 싶다. 진짜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잘 도와주고 또 아이들이 제가 힘들까봐 일부러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엄마 뭐 힘드시면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막 말도 예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제가 집안일하는 거는 용돈을 안 주는데 저희 가게 일하는 거는 용돈을 줘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 돈 필요하면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네. 가족의 도움 덕일까요?
일대에서 알아주는 꿀벌 강사로 입지를 굳히고 점차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최고야 대표. 최근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체험 교육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치유농업을 합니다라고 광고해 본 적은 없는데 그분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합니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공간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업 농촌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치유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그냥 대충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럼 내가 제공을 해봐야겠다 해서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은 사실 이런 공간을 마음껏 산책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좀 쉽게 다니실 수 있도록 공간도 조금 여기 조성할 계획에 있고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이렇게 좋아졌구나 아니면 근력이 이만큼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말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들여놓을 계획에 있어요. 그렇게 그녀의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꿈이 건설 중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드디어 꿀벌 탐험 떠나는 날.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체험하게 될 분들인데 이렇게 앞뒤로 한번 오늘 우리 체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모시고 네, 만나서 반갑다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꿀벌에 대한 교육을 들어볼 건데 내려가서 벌통을 열면요. 이렇게 세 종류의 꿀벌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벌통에 딱 한 마리만 있어요. 이 친구는 5년이나 산대요. 저희는 주말에는 가족 단위만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꿀벌에 대한 교육, 꿀벌 벌통을 저희가 관찰할 거라서 벌통에는 어떤 벌들이 살고 있고 또 벌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그 벌집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교육받고 또 굉장히 귀여운 전신 방충복으로 환복한 후에 직접 벌통을 열어서 관찰을 하고 또 올라와서 숙성꿀을 직접 채밀하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꽉 차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통을 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벌이 다 일벌이에요. 자, 이 친구가 하는 일은요. 바깥에서 꿀 따오는 일, 꽃가루 따오는 일, 그리고 애벌레를 키우는 육아하는 일, 벌집 안을 청소하는 일, 그리고 벌통 입구에서 나쁜 적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경비하는 일, 그리고 이사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정찰하는 모든 일을 다 해요. 자, 그리고 이 일벌의 엉덩이에는 침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일벌은 모두 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벌이 침을 쏘지 않도록 살살 만져주거나 우리가 바라봐줘야 돼요. 아셨죠? 네. 꿀벌의 생태와 지구 환경에 관한 귀에 쏙쏙 꿀벌 교실 3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드디어 꿀벌을 관찰하러 갈 시간. 한 번도 쏘인 적 없어요. 왜냐면 완전 무장하거든요. 제가 네.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없어? 자, 모자 써볼게. 어때? 괜찮아? 알았어. 자, 안에서 꿀벌 이야기 듣고 오셨죠? 네. 꿀벌들은 이 꿀벌을 기르는 사람을 닮아간대요. 근데 여기 있는 꿀벌들은 엄청 순해요. 선생님이 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쓸 일 없어요. 네. 선생님처럼 꿀벌을 기르는 사람을 양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양봉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훈연기, 훈연기, 연기를 내는 도구라는 건데 훈연기인데 자, 그럼 이 안에 뭐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내는 걸까요? 숯? 숯은 연기 아니에요. 숯은 아니에요. 나무? 나무? 나무도 아니에요. 석탄?
다 나오네. 꿀벌들한테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쭉 뿜어주면 꿀벌들이 착해져. 쑥을 태운 연기가 꿀벌을 온순하게 한다는 이야기에 꼬마 탐험대 일단 안심. 남의 집 문 열 때 어떻게 하라고? 똑똑똑 노크 해야 되죠, 그죠? 자, 노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봐봐. 여기 똑똑똑하고 문 똑똑똑 엽니다, 문. 자, 이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꿀을 못 떠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무서운 줄만 알았던 벌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아주 신났습니다. 당연히 무서워. 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용감해졌어. 정면. 웃어줘. 웃고 있는 거 맞지? 눈 떠. 여기 오는 친구들이 일단 자연 친화적이고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항상 뭐 유튜브나 뭐 책으로만 보던 이런 곤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꿀벌이 사실은 약간 귀엽지만 무서운 곤충이잖아요. 이 곤충을 내가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얘를 만져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이제 벌을 보는 이 시선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벌을 보면 막 무서워서 도망갔던 친구들도 이제 벌은 무서운 친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나를 쏘지 않아. 네, 그런 것도 바뀌고. 수벌 찾았어요? 네, 수벌은 어떤 벌이죠? 약간 사이즈가 크죠? 우와! 수벌이에요, 수벌. 자, 여기 보시면, 자. 지난밤 한바탕 봄비가 훑고 지나간 마당에는 구석구석 초록빛 새순이 돋아나 있습니다. 축제까지 한 달여. 마음이 급해진 최고야 대표는 요즘 마당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그래도 그간 정성 들여 가꿔놓은 덕에 다행히 채집할 건 지천입니다. 이걸로 체험도 하고 체험할 것들 보통 먹을 수 있는 거나 말렸을 때 예쁜 거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심어요. 그리고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식물 그리고 최대한 손이 안 가게 다년생 스스로 지고 그 다음에 또 피고 그런 친구들로만. 햇살 좋은 봄날에 빨간 꽃, 노란 꽃, 꽃잎 닫아 담다 보니 어느새 한나절. 그러고 보면 참으로 여유로운 일상입니다. 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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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순아? 현수가! 애들이 개야. 현수가! 옥순! 귀여워. 아우, 귀여워. 다음에는 고양이로 태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팔자가 너무 좋아. 저는 이제 치과 기공 일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기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도태되어 있으면 저는 좀 쓸모없는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계속해서 기술을 닦아야 되는데 사실은 기술을 닦아야 할 때 육아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게 분명히 행복해요. 막 너무 이렇게 꼬물이가 막 내 품에서 막 젖을 먹어 너무 행복해. 근데 계속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걸 몇 세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과연 나는 이거를 하면서 두 마리의 가정과 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에서 뒤처질까 동동거리고 가족의 소홀할까 쩔쩔매던 그 순간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모험을 선택했는데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곳에서 귀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깜깜하고 이래서 무서워하는 것도 있었고 또 친정이랑 같이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 행복한 청소년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해요. 엄마 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행복한 6학년 같아. 뭐 6학년일 때 아이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감사했어요. 6학년이면 사춘기가 오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말도 안 섞고 뭐 나 우울해 뭐 이런 말을 요즘 청소년들은 달고 산다고 하는데 가장 예민할 것 같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잘 왔다. 잘 살고자 꿀벌과 함께 시골살이를 결심하고 꽃과 나무를 심은 게 삶의 위안을 줬으니 그녀의 귀농 생활은 꿀벌이 선물한 기적입니다. 꿀벌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거. 네, 꿀벌을 키우는 농부인데 네, 꿀벌을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일단 목표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고 지금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성공이라는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어 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농촌에 가 살 수 있나? 농업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돈도 벌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다. 마음만 있고 노력만 하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성공하고 싶어요. 네. Like I'm gonna have a heart attack. It's been an hour and you haven't even